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3-3강 지질 시대에 대해서 중도하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하던 대로 화면 공유를 할게요. 자, 3-3 지질 시대와 환경입니다. 자, 생각보다 복잡하게 나오지는 않는 단원이고 문제 풀면서 외워야 되는 파트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생각보다 너무 자세하게 나오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 지질 시대라는 게 너무 옛날 얘기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완벽하게 알 수 있는 게 아니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자세하게 하나하나 그 국어적인 표현에 너무 생각하지 말고 크게 외우고 문제 풀면서 이제 해결하도록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지지시대를 들어가는데 이제 우리가 배우는 화석이 나오죠. 그지? 자, 화석이 나옵니다. 그죠? 화석이라는 것이 뭐예요? 과거에 지질시대에 살았던 생물의 유해나 흔적까지 우리는 오해하면 유해만 화석이라고 생각하지만 모든 흔적도 화석입니다. 대표적으로 뭐죠? 발자국, 그죠? 그 다음에 배설물, 알, 뭐 심지어 붙어있던 자국 이런 게 다 화석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런 화석은 대부분 어디서 쉘, 석회암 같은 퇴적암에서 발견되겠죠. 그지? 왜 화성암은 뭡니까? 마그마가 식은 건데 마그마는 모든 것이 액체니까 그 안에 화석이 있었더라도 뭐다 다 녹아서 형태가 남아있지 않겠죠. 그래서 마그마에 의해 형성된 화성암이나 변성암에서는 화석이 발견되지 않는데 가끔 변성암의 일부에서는 뭐다? 주로 압력을 많이 받은 변성암 정도에서는 뭐다? 화석이 발견되긴 하지만 절대 어디에서는 화성암에서는 뭐다? 절대 화석이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죠? 자, 이 화석의 생성 과정은 여러분이 읽으면 알죠? 홍수나 산사태 등에 의해 생물이 갑자기 묻혀야 돼요. 그지? 갑자기 묻히고 나서 거기에 뭐야? 빨리 퇴적물이 쌓여야 되죠. 왜냐하면 노출되면 뭐 뜯어먹히거나 아니면 썩어버리니까, 그지? 그래도 뭐다? 연한 부분은 썩어 없어집니다. 그래서 뭐다? 껍데기나 뼈같이 단단한 부분이 주로 보존되거나 아니면 그것이 있던 자국이 다른 광물질로 채워지니까 신경 쓰지 말고요. 그게 나중에 뭐지? 다시 드러나야만 우리가 화석을 발굴할 수 있다 정도겠죠. 그지? 그래서 자, 이거는 생각보다 자세히 안 나오니까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 주세요. 자, 3번 화석의 생성에 좋은 조건입니다. 자, 화석의 생성 조건이 많은데 우진이 그중에 4개 정도 배우면요. 자, 어떻게 됩니까? 개체수가 많아야 돼요. 무조건 개체수가 많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뭐지? 지금까지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두 번째는 뼈나 껍데기와 같은 단단한 부분이 있어야 됩니다. 그지? 단단한 부분이 있어야겠죠. 그 다음에 썩기 전에 빨리 묻혀야 된다. 그 다음에 지각 변동을 겪으면 안 되죠. 지각 변동을 겪으면 있던 화석이 다 파괴되니까요. 그지? 그 중에서 뭐다? 여기 나와 있지만 이 4가지 중에서 더 많은 조건을 만족시킬수록 뭐다? 화석으로 남아있을 가능성이 크겠죠. 그래서 이제 그래프 보면 자, 매몰 속도와 개체수가 나오면 매몰 속도는 빨라야 되고 개체수는 많아야 되니까 자, 이 그래프에서 B가 화석으로 남을 확률이 높고요. 자, 속도와 시간은 반대죠. 속도와 시간은 반대니까 뭐야? 시간은 짧아야 됩니다. 여기 짧아야 되고요. 굳은 부분은 많아야 되니까 뭡니까? 여기서는 얘가 그죠? 미음이 화석으로 남을 확률이 높아지겠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속도는 빨라야 되고 시간은 짧아야 되고 개체수는 많아야 되고 단단한 부분이 있어야 된다. 이해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지금 4번과 5번은 참조만인데 분당 지역에서 이걸 가르치는 학교는 없어요. 옛날에 영덕여고는 가르치긴 했는데 시험에 내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4번, 5번은 무시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화석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에서 우린 두 가지만 강조할 거예요. 하나가 뭡니까? 화석은 시대를 알려준다. 이게 표준화석입니다. 시대를 알려주는 게 표준화석. 뒤에서 자세히 배울 거예요. 그 다음에 지층이 생성될 당시의 기후나 환경을 알려주는 게 시상. 시상이 뭐예요? 상황을 알려준다. 시상. 자, 당시의 상황을 뭐한다? 상황을 보여준다 생각하면 되죠. 보여준다. 그죠? 자, 상황을 보여주는 화석이 시상 화석입니다. 그 다음에 뭐 나오는 뭐 여기 나와 있는 뭐 생물의 진화 과정 이런 것도 좀 안 나오고요. 육지와 바다의 분포도 이름만 들어두면 됩니다. 왜냐면 화석이 육지에서 사는 생물의 화석과 바다에서 사는 생물의 화석이 다르니까요. 그지? 그래서 이따 좀 자세히 배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지하자원도 알 수 있다고 하지만 그냥 들어둡시다. 그 다음에 지층의 대비는 통합각에서는 나오진 않아요. 자, 단지 이 아래에 있는 거 238쪽에 이걸 잘 봐야 돼요. 이따 자세히 배우겠지만 뭡니까? 조심할 게 자, 우리가 이제 그 지하원이나 이런 거 나올 때 가장 중요한 게 이 육지 이거 육성이라 육성 화석이냐? 육성 화석이면 뭡니까? 육지에서 살던 생물의 화석이에요. 육지. 육지성 또는 육성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해양성 화석이에요. 해양성 화석을 구분합니다. 이따 나오겠지만 육성 화석과 해양성 화석은 같은 시대에 살아도 같은 시대에 있었어도 뭐다? 같은 지층에서는 뭐한다? 발견되지 않아요. 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뭡니까? 이따 배울 공룡과 암모나이트인데 공룡과 암모나이트가 같은 중생대 화석이거든요. 그래서 치사하게 나오는 게 공룡이 발견되는 화석 지층에서는 암모나이트도 발견될 거다 그러면 틀려요. 왜냐하면 공룡은 육성 화석이고 여기 나오는 다리 달려 있는 공룡은 육성 화석이고 암모나이트는 해양성 화석인데 둘이 같이 존재할 수는 없어요. 오케이? 내가 지금 대통령과 함께 이 시대를 살고 있지만 대통령과 나가 만나본 적이 없잖아. 왜? 사는 데가 다르니까. 뭐 이렇게 표현하면 좀 이상하지만 그렇습니다. 이게 좀 좌시한다. 육성화석과 해양성화석은 같은 지층에서 발견되는 게 아닙니다. 알겠죠? 자, 이따 다시 돌아와야 되지만 이따 나오겠지만 삼엽충은 고생되고 화폐석은 신생돼요. 그럼 얘는 굉장히 많은 시간적 단절이 있죠. 이걸 부정합이라고 하죠. 부정합이라는 게 시간적 단절이죠. 삼엽충은 고생되고 공룡은 중생대인데 이것도 역시 시간적 단절이에요. 왜? 고생대와 중생대는 어쨌든 딱 이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기 부정한 면의 경계로 해서 DC를 나누고 BA를 나누고 아까 얘기했지만 육지냐 그다음에 바다 환경이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알겠죠? 자, 이제 화석의 종류를 본격적으로 해봅시다. 시험에서 나오는 게 이런 거죠. 자, 표준화석이라는 게 있습니다. 표준화석은 뭡니까? 특정 시대에만 살았던 번성 정도가 아니라 살았던 생물의 화석이면 좋겠죠. 그래서 표준화석은 지층의 생성 시대를 알려줍니다. 그죠? 자, 우리가 의복 같은 경우도 뭐야? 조선시대에만 입었다 그러면 그 의복이 묻혀있는 무덤은 조선시대 누군가의 무덤이다 하는 듯이, 그죠? 표준화석은 생존 기간이 짧고요. 면적은 넓어야 돼요. 그지? 자, 생성 조건 보세요. 생존 기간은 짧고 개체 수는 많아야 되고 분포 면적은 넓어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배우지만 고생대 표준화석, 중생대, 신생대 표준화석은 자세히 배울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시성화석인데 시성화석은 뭐예요? 특정한 환경에만 살면 좋고 좀 더 뭐하면 예민할수록 가치가 높아. 예민할수록 가치가 어떻게 된다? 높아집니다.
그래서 지층의 생성 환경을 알려주는데 생존 기간은 가능하면 길면 좋아요. 왜? 지금 우리가 그놈들이 사는 환경을 보면 과거에도 이런 환경에서 살았다는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뭐 생존 기간은 길면 좋겠고 분포 지역은 좁아야 돼요. 왜? 특정한 환경에서만 살아야 되니까요. 그지? 그래서 보면 알겠지만 시성화석은 생존 기간은 길면 좋겠고 면적은 좁아야 돼. 좀 더 예민한 장소, 그지? 특정한 장소에서만 살수록 뭐다? 환경을 잘 보여줄 수 있죠. 그래서 시험에 나오는 게 요겁니다. 자, 고사리는요, 기억해줘야 돼요. 온난 다습한 육지입니다. 이것저것 변형해서 나오는데, 고사리는 온난 다습한 육지예요. 이거 지울게. 자, 온난 다습한 육지입니다. 고사리는. 산호는, 산호는 따뜻하고 얕은 바다예요. 정말 잘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따도 나오겠지만, 산호는 중생대 때 더 살기 좋았다 이런 말 나오는 게 중생대 때 온도가 높았어요. 그러니까 온도가 높은 환경이 산호에겐 좋은 환경이고 적합한 환경이죠. 조개는 뭡니까? 얕은 바다나 갯벌입니다. 자, 그러나 이따 나오겠지만 고사리가 또 뭐라 그러죠? 고생대 때 번성했다라고 해요. 그렇다고 해서 고사리를 표준화석이라고 하진 않습니다. 그지? 왜? 고생대에 번성했다고 해서 고생대에만 산 건 아니니까요. 그지? 그런데 우리가 배우는 표준화석은 뭐야? 고시대에만 살았죠. 그지? 그래서 고사리는 고생대의 대표 화석이지만 표준화석은 아니다. 즉 주로 고생대 때 번성했지만 그 시대에만 산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고사리가 발견되면 고사리의 환경을 통해서 그 지층이 생성될 환경을 알 수 있지만 뭐다? 이게 어느 시대인지를 알 수 없다. 이해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표준화석은 시대를 알려주고 시성화석은 환경을 보여준다 정도 정리할 수 있죠. 자, 그래서 그림 보면 알겠지만, 자, 여기 보면 화석 D는 요 지층에만 있으니까 표준 화석으로서의 가치가 좋죠. 근데 거꾸로 말하면 A는 모든 지층에 사니까 뭐다? 표준 화석으로서의 가치가 낮죠. 그렇다고 조심해야 돼. 그렇다고 해서 화석 A가 시상화석으로의 가치가 좋다란 말을 함부로 쓸 수 없어요. 왜? 시상화석이라는 건 또 다른 거니까. 시상화석은 특정한 환경이니까 그런 거 주의해야 됩니다. 자, 봅시다. 8번의 지지시대별 대표 화석을 배우는데 고생대 때 이제 삼엽충, 필석, 갑주어, 물고기죠. 방추층을 하게 돼요. 중생대 때 뭐 하죠? 공룡과 암모나이트가 살았어요. 신생대 때 화폐석과 베모드가 표준화석입니다. 자, 한번 정리하면 고생대 이 네 가지 화석은 전부 다 뭡니까? 해양성이에요. 이따 또 나오겠지만 고생대에는 고생대의 대부분의 그 많은 생물은 바다 위주에 살았습니다. 자, 중생대 공룡은 육성 화석이고, 그죠? 암모나이트는 해양성 화석이지.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공룡과 암모나이트가 같은 시대에 살았지만 뭐다? 같은 지층에서 발견되는 긴 힘들다. 자, 신생대가 화폐석과 메모드인데 화폐석은 실은 굉장히 단순하게 생겼고요. 나중에 그림을 잘 보면 방추층과 화폐석이 그림이 희미할 때 오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조심해야 돼. 그림이 달라요. 그지? 자, 자세한 건 우리 오프라인에서 좀 하게 될 거니까 그냥 나는 학생들한테 중생대만 외워라 그래요. 중생대 때 공룡과 암모나이트다. 그럼 나머지는 대충 알 수 있죠. 그지? 그리고 이제 갑주어는 옛날에 중앙고랑 대진고에서 뭡니까? 척추동물, 척추동물로 시험에 나왔습니다. 척추동물, 척추가 있는 동물의 대표적인 갑주어입니다. 물론 정확히 말하면 갑주어는 척추가 있는 게 아니라 그 등뼈가 있는 게 아니라 껍질이 있는 거지만 보통 이제 척추동물의 시작을 고생대라고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고생대 표준 화석 외우시고 중생대 외우고 신생대 외우세요. 알겠지? 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면 자, 지질시대의 환경과 생물이 나오는데 1. 지질시대
자, 지지시대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현재까지예요. 옛날에는 뭐 지각이 만들어진 것부터 뭐 역사 시대 이전, 즉 사람이 기록을 남기기 전이랬는데 지금은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니까 시험에 안 나올 거고요. 자, 지지시대를 구분할 때 어떻게 구분한다? 크게 두 가지를 가지고 구분하는데 그 두 가지가 특별히 다르진 않아요. 대규모의 지각 변동을 경계로 해서 뭐다? 지지시대를 구분하죠. 그 다음에 생물계의 큰 변화, 즉 화석의 변화를 가지고 구분하는데 같은 말이에요. 지각 변동이 크게 일어나면 화석도 변할 수밖에 없고 생물계도 크게 변할 수밖에 없죠. 자, A. 생물계의 변화는 많은 생물이 갑자기 전멸하거나 새로 나타나는 시기를 경계로 하자. 같은 말로 뭐예요? 화석에 급변이 있어요. 지금 보면은 지층이 A, B, C, D, E 하는데 이거를 세 개의 시대로 구분해라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보입니까? 뭐 A와 B의 경계가 보이죠. A와 B를 이렇게 사이를 하나의 시대로 볼 수 있죠. 완벽하진 않죠. 완벽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뭡니까? C와 D를 구분하면 이게 세 개로 되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그리고 이제 B, 대규모의 지각 변동은 뭐다? 부정합이라고 하는데 부정합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말로 정합이 아니다. 정합이 아닌데 정합이라는 게 뭐예요? 이렇게 뭐 차곡차곡 쌓여 있는 게 정합이에요. 근데 뭔가 큰 지각 변동 이런 거에서 뭐다? 얘가 날아가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요층과 요층이 뭐 시간적으로 단절이 되죠. 이 단절을 부정합이라고 해요. 이게 정합이 아니다 부정합이야. 자, 그 다음에 이온 대기세는 안 할 거예요. 알겠지? 그냥 이것도 다 안 할 거예요. 알겠지? 자, 그 다음에 넘길게요. 보면 이것도 안 할 거예요. 그냥 아, 고생대의 처음 기가 캄브리아기고 고생대의 캄브리아기보다 앞에 있는 게 선캄브리아 대구나 이렇게 할 거예요. 알겠지? 그래서 이거를 뭐 하나하나 배우지 않을 거고요. 단지 뭐만 알면 되냐면 가장 긴 게 더 옛날 거다. 그죠? 가장 긴 게 옛날 건데 선캄브리아가 제일 길고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다. 그래서 시험에 그림이 나올 때 이렇게 있으면 뭐 이렇게 나와 이렇게 나오면 가장 긴 게 선캄브리아대, 그다음에 굵은 게 고생대, 그다음에 중생대, 제일 시간 짧은 게 신생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문제 없죠? 자, 그다음에 이제 자, 선캄브리아대 나왔는데 연도를 외울 필요 없습니다. 연도는 필요하면 주어지고요. 선캄브리아대는 자, 특징만 외울 거예요. 뭘 외울 거냐? 첫 번째, 최초 생명체는 선캄브리아 시대에 시작했다고 생각해요. 또 선캄브리아 시대는 모든 생물이 바다에서만 살았습니다. 왜? 오존층이 생기기 전이었어요. 오존층이 없으면 그죠? 자외선을 견딜 수가 없어요. 지금 지구에 들어가 오는 그 자외선은 약 4%밖에 안 되는데 옛날에 100% 들어왔으면 생물은 못 사는 거예요. 당연히 화석이 드물죠. 왜? 뭐 옛날이니까 생물의 개체수 적었고 단단한 부분도 없었고 너무 오래됐으니까 뭐야? 지각 변동을 너무 자주 겪었죠. 그지? 자, 그다음에 특징을 잡자 그랬어. 단세포 생물도 있었고 자, 다세포 생물도 있었어요. 시험에 나올 때 선캄브리아 시대에는 단세포만 있었다 그러면 안 돼. 다세포도 있었고요. 그 다세포의 화석이 에디아카라 동물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세포.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그 산화원에서 했던 남조류가 있어요. 남조류가 뭡니까? 이게 남세균이에요. 남조류가 남세균이고 영어로는 사이아노 박테리아라고 하는데 얘가 바로 뭡니까? 이게 자 광합성 세균이잖아. 자 광합성 세균이니까 이 광합성 세균인 뭐야? 남조류의 화석이 스트로마톨라이트입니다. 이건 여러분이 계속 외워야 돼요. 스트로마톨라이트와 에디아카라 동물군 정도도 외워주시고 다시 정리할게. 선캄브리아 시대의 최초 생명체 다 바다 그다음에 뭐다? 단세포와 다세포가 있었고 역시
남조류 뭐 했다? 과합성을 시작해서 산소를 뿜어냈지만 선캄브리아 시대에는 산소가 부족해서 뭐다? 오존층까지는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생대 나오죠. 고생대는 그냥 간단히 하자. 고생대 때 오존층이 형성되기 때문에 최초의 육상생물은 고생대 때 출현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자 중생대는 자 우리 기후할 때도 했습니다. 빙하기가 없었다는 게 강조됩니다. 그리고 이제 공룡의 시대라는 거 알죠? 공룡 시대가 파충류고 뭐 나머지 안 나오고 암모나이트와 공룡이라고 그랬죠, 그지? 그래서 옛날에 중병의 남실험 이렇게 외웠어요. 중생대는 그죠? 암모나이트, 시조새, 공룡 했지만 큰 의미 없고요. 자, 신생대의 특징은 뭡니까? 지구상의 수륙 분포가 현재와 당연히 일치한 겁니다. 지금보다 가장 가까운 시대니까 신생대 때 지금의 지질 분포가 완성됐고 그때 알프스와 히말라야 산맥이 형성되었다 이렇게 가르쳐요. 그리고 뭐 포유로 나오는데 자 정리 이걸로 할게요. 자 여기를 잘 보시면 알겠지만 선캄브리아대,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고 연도는 외울 필요 없고 필요하면 주어진다 그랬어. 그죠? 자 외울 게 있어요. 아까 이제 선캄브리아 시대는 뭡니까? 자, 여기는 이제 단세포, 다세포도 기억해달라 그랬고요. 그지? 그 다음에 스트로마톨라이트와 에디아카라 동물군이 다세포라 했지, 그지? 자, 산소가 과합성이 시작한 것은 선캄브리아 되고, 오존층이 형성된 건 뭐라고요? 고생대고요. 그지? 이따 나오겠지만, 말기에 판게아가 생긴 게 고생대예요. 판게아 그러면 고생대 말 이렇게 기억해 줘야 되고요. 중생대의 특징은 가장 따뜻해서 뭐가 없었다 그랬죠? 빙하기 없었다 그랬죠? 자, 기억나지? 빙하기 없었다. 그 다음에 뭐지? 누가? 산호가 살기에 가장 적합한 시기가 중생대였다. 그 다음에 이제, 자, 여기 보세요. 자, 표준화석도 외우고요. 식물로 보면 뭐다? 고생대 때는 양치식물이, 자, 생기고 번성했어요. 근데 거시식물은 생긴 건 고생대, 번성은 중생대. 속시식물은 생긴 건 중생대, 번성한 건 그러니까 신생대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돼요. 다시 얘기하지만 중생대는 빙하기가 없었다. 그지? 그 다음에 식물로 보면은 양치, 거시, 속시로 발달한다 이렇게 나오죠. 정리할 수 있죠. 오존층 고생대, 최초 생물 성칸브리아대, 그 다음에 뭐지? 이 갑주어 때문에 최초의 척추동물도 고생대, 중생대 빙하기 없었다. 이 정도, 그지? 그 다음에 고생대 말에 한계야, 현재와 같아진 게 신생대, 이 정도 기억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뒤에 있는 건 일거는 모델 시험에 나온 일은 없는 것 같고요. 자, 이제 여기만 해볼게요. 자, 지지시대의 수륙분포가 나오는데 고민하지 말자. 자, 고생대 말에 우리가 지각변동 배웠잖아. 모든 대륙이 붙어 있었어요. 그지? 고생대 말에 모든 대륙이 하나로 붙어 있었어. 이거를 뭐라 그래? 한계야. 한자로는 초대륙. 초대륙이라는 건 초거대 대륙이라는 뜻이에요. 거대 대륙. 다 붙어 있었어. 그 전에 어떻게 돼 있었는지는 토막각 수준에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점점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붙어 있으면 고생대, 살짝 떨어져 있으면 중생대, 지금처럼 떨어져 있으면 신생대예요. 고민할 것도 없어요. 그림 줍니다. 다 붙어 있으면 고생대, 좀 떨어져 있으면 중생대, 약간 지금처럼 다 떨어져 있으면 신생대죠. 그지?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중생대 때는 빙하기가 없었다. 여기 오존층이 나오고요. 또 여기 나온다? 척추동물 나오고, 그지? 육지 나오고 이렇게 나와요. 이해됐지?
또 하나 나오기 시작하는 게 뭐냐면, 자, 나오는 게 뭐냐면, 이 초대륙에 대해서 나올 때 뭡니까? 자, 육지가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떨어져 있으면, 육지가 떨어져 있으면, 이 해안선이 길죠. 이 해안선이. 자, 해안선이 길죠. 그지? 자, 보자. 해안선이 길죠. 그지? 자, 다시. 이게 해안선이 길면요. 우리가 뭐라 했어요? 바다 생물이 의외로 바다 생물이 어디에 심해에 살지 않는다 그랬죠. 심해는 양분도 없고, 그지? 빛도 안 들어오니까 광합성도 못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바다 생물이 이 해안선 근처, 즉 얕은 바다에 삽니다. 얕은 바다에 살죠. 얕은 바다에 살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이렇게 고생대 말에 왜 이 대멸종이 일어났냐면 이게 다 붙어버리면 어떻게 될까? 이게 붙어버리면 어떻게 될까? 이게 다 붙어버리면 이런 고생대 말에 이렇게 다 붙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붙어버리면 이렇게 붙어버리면 일단은 간단히 말해도 여기 있던 게 다 앞사당에 말에 여기 있는 거 다 죽어버리죠, 그지? 해안선이 뭐 되는 거야? 단순해지죠. 그래서 고생대 말에 해안선이 단순해졌어. 그리고 뭐다? 바다 생물, 해양 생물이 살기에는 뭐다? 생물이 살기에는 뭐다? 고생대보다는 중생대, 중생대보다는 신생대가 살기 좋았다는 걸 이해할 수 있겠어요? 왜냐하면 얕은 바다가 많고, 그죠? 또 이 고생대보다는 중생대, 중생보다는 신생대가 뭐다? 해류가 복잡했겠죠, 그지? 해류도 더 복잡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가운데 길이 이렇게 있으니까, 그지? 이해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대멸종을 배워요. 자, 대멸종이라는 게 생물이 확 거의 대부분 멸종했다는 뜻인데 시험에 아주 간단히 나오니까 걱정하지 말고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지지시대에는 5번의 대멸종이 있었는데 고생대 때 3번이 있었고 중생대 때 2번이 있었고 신생대 때는 없었어요. 그리고 고생대 때 3번이니까 마지막 3번째가 3차 중생대 때 2번이니까 중생대 2차가 전체로 5차죠. 그래서 된다. 3차와 5차의 대멸종이 굉장히 컸다라고 배워요. 그래서 이 3차 때가 고생대를 끝내버렸고요. 5차 대멸종이 중생대를 끝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대멸종의 원인은 너무나 다양한데 주로 시험에 나올 때 일단 화산 폭발은 언제나 딸려요. 늘이라는 걸 기억해줘. 왜냐하면 지각이 움직이려면 그죠? 그 아래 마그마가 어마어마하게 녹아야 돼. 마그마가 어마어마하게 녹으면요 화산이 폭발 안 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다음에 뭐 산소 급감부터 이렇게 다양하게 나오는데 읽어보면 되고요. 그냥 이렇게 하자. 시험에 나올 때 자 보세요. 1차, 2차, 3차 중에 3차가 제일 컸다. 그 다음에 4차, 5차가 컸다. 그래서 3차, 5차 기억하고 3차의 끝이 뭐다? 고생대의 판게아야다. 물론 판게아만 그런 게 아니에요. 고생대 말에는 뭐 판게아, 빙하기, 그다음에 아까 저 화산은 무조건 나온다 그랬죠. 그리고 5차, 3차와 5차. 5차는 운석 충돌 이렇게 나오고 화산 활동 또 나와요. 근데 운석을 어떤 학교는 소행성이라 그러는데 소행성과 운석은 같이 봐야 돼요. 지금 보면 조금 다른데 이 당시는 같이 봐야 돼요. 왜냐하면 어떤 교과서에는 소행성이라고 돼 있고요. 어떤 교과서에서는 운석이라고 돼 있으니까 문제 풀다가 소행성이라고 해도 맞고 운석이라고 해도 맞는다라고 했죠. 그래서 그냥 3차, 5차 컸구나. 3차 판계야. 이 정도 기억해줘. 알겠죠? 5차 운석. 자, 3차는 판계야. 3차는 판계야. 5차는 운석. 나머지는 뭐 그냥 그렇다. 그리고 어쨌든 또 이렇게 나와요. 자, 이 대멸종은 숫자를 확 줄였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된다? 다시 회복한다 이렇게. 자, 확 줄이지만 대멸종은 생물을 확 줄이지만 다시 늘어난다. 다시 늘어난다. 이것만 기억해 주면 됩니다. 거의 끝났어요. 자, 다시 보자. 자,
5번의 대멸종에서 우리는 3차와 5차를 외울 거고, 그죠? 자, 고생대를 끝낸 게 3차, 중생대를 끝낸 게 5차. 자, 여기 나와 있죠. 똑같이. 1차, 2차, 3차, 5차. 끝났어요. 그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 기억날 거예요. 제시대의 기후변화에서 자, 이런 거 다 외울 필요 없어. 외울 필요 없어. 딱 하나 외워달라 했어요. 중생대 때 뭐가 없었다? 빙하가 없었다. 빙하기가 없었다. 보면 알겠지만 제일 추웠다는 게 이 정도예요. 온도 17도잖아. 이렇게 평균 온도가. 그죠? 영하가 없었다는 얘기죠. 이해됩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에 외워야 될 게 뭐예요? 정리할게. 외워야 될 게 뭐야? 대멸종 3차, 5차 외우고요. 그 다음에 뭡니까? 표준화석 외우고 시상화석 외우세요. 오케이? 그 다음에 뭐 나머지는 문제 풀면서 해결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지시대는 정말 이상한 학교 한두 개 빼고는 여러분이 딱 중요한 거 몇 개 외우면 풀 수 있게 주어져 있어요. 표준화석 외우고 시상화석 외우고 뭐 이런 게 조금 하면 되고 문제 풀면서 해결하게 될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잘 듣고만 와주세요. 알겠지?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